로봇 하드웨어를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로봇 관절 하나를 구동하는 회로도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48V, 15A, 2.5Nm. 이 숫자들을 그냥 넘기면 모터 선정도, 드라이버 배선도, 감속기 선택도 전부 감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다룰 용어는 6개입니다. 전류, 전압, 토크, BLDC, DC 모터, 기어비. 이 6개는 따로따로 외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터의 전원을 인가하는 순간부터 관절이 목표 각도를 유지하는 순간까지 이 용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전압이 모터를 밀고 전류가 그 힘의 세기를 결정하고 토크가 관절을 돌리고 기어비가 속도와 힘을 교환합니다. BLDC와 DC 모터는 그 흐름을 실현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전류는 모터 드라이버 회로에서 가장 먼저 감시하는 물리량입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실시간으로 전류를 측정해 과부하 여부를 판단하고 전류 제어 루프를 통해 토크를 조절합니다. 로봇 관절이 예상보다 큰 외력을 받을 때 전류가 급등하는 것을 감지해 모터를 보호하는 것도 이 측정에서 시작합니다. 개념을 잡는 데는 수도관 비유가 정확합니다. 수도관 안에서 물 분자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전선 안에서 전자들이 이동하는 흐름이 전류입니다. 수도관이 굵으면 같은 압력에서 물이 많이 흐르듯 전선의 굵기와 회로 저항이 전류의 양을 결정합니다. 단위는 암페어이고 실무에서는 밀리암페어 단위까지 구분합니다. 모터 전격 전류는 그 모터가 연속으로 버틸 수 있는 전류의 한계선이며 이 값을 초과하면 권선이 과열됩니다. 전류에서 이어지는 개념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전류 측정 방식입니다. 회로에 직렬로 삽입한 션트 저항, 양단의 전압을 재서 옴의 법칙으로 전류를 역산하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홀 효과 기반 전류 센서도 많이 씁니다. 둘째는 과전류 보호입니다. 드라이버 내부에는 과전류 임계값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면 게이트 신호를 차단해 모터를 강제 정지시킵니다. 퓨즈나 회로 차단기도 같은 목적으로 전원단에 달립니다. 셋째는 전류와 토크의 관계입니다. 직류 모터와 BLDC, 모터 모두 발생 토크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이 비례 상수를 토크 상수라고 하며 토크 단원에서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시험에서는 전격 전류, 최대 순시 전류, 과전류, 차단 임계값 세 값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압은 모터와 드라이버 선정 단계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규격입니다. 드라이버 입력 전압 범위를 벗어나면 부품이 파손되고 모터 전격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하면 전격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업용 로봇 관절 드라이버는 24V 또는 48V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소형 협동 로봇은 48V가 일반적입니다. 비유로 잡으면 전압은 수도관의 수압과 같습니다. 물탱크가 높이 있을수록 수압이 높아지고 물이 세게 나오듯 전압이 높을수록 같은 저항의 회로에 더 많은 전류를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수압이 없으면 물은 흐르지 않고 전압이 없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단위는 볼트이며 전압과 전류의 고비 전력, 즉 와트입니다. 전압에서 이어지는 개념으로 3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는 전압 강화입니다. 전선이나 커넥터에는 미세한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흐를수록 그 저항에서 전압이 소모됩니다. 모터까지 실제로 도달하는 전압이 전원 전압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전압 강화이며 배선이 길거나 접촉 저항이 크면 심해집니다. 둘째는 레귤레이터입니다. 배터리 전압은 충전 상태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제어 보드나 센서 회로에는 정전압 레귤레이터를 써서 일정한 전압을 공급합니다. 선형 레귤레이터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대표적이며 효율 차이가 큽니다. 셋째는 드라이브 전압 규격입니다. 24V 시스템과 48V 시스템은 같은 전력에서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배선 굵기와 열 손실이 달라집니다. 시험에서는 이 관계를 PVX 사이로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토크는 모터가 회전축에 가하는 힘, 즉 비틀림 힘입니다. 로봇 관절 모터를 선정할 때 전격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충분히 크지 않으면 관절이 목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립니다. 협동 로봇 어깨 관절처럼 큰 하중을 지탱하는 축일수록 높은 토크가 요구되고 손목 관절처럼 빠른 응답이 필요한 축은 토크보다 속도를 우선합니다. 비유로는 스패너를 떠올리면 됩니다. 같은 힘으로 볼트를 조여도 스패너가 길면 더 세게 조여집니다. 이때 힘의 거리를 곱한 값이 토크입니다. 단위는 뉴턴미터이며 힘 1N을 1m 거리에서 가하는 비틀림 크기입니다. 모터 출력 축의 반지름이 1cm라면 축에 작용하는 접선 방향 힘의 반지름을 곱하면 토크가 됩니다. 이 관계가 기어비와 연결되는 출발점입니다. 토크에서 이어지는 핵심 개념 3가지입니다. 첫째는 토크 상수입니다. 모터 전류와 발생 토크는 선형 비례하며 그 기울기를 토크 상수 영문으로 KT라고 합니다. 단위는 Nm/A이며 이 값이 클수록
적은 전류로 큰 토크를 낼 수 있습니다. 모터 데이터 시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둘째는 부하 토크입니다. 로봇 관절이 특정 자세를 유지할 때 중력과 관성이 모터 축에 가하는 실제 저항 토크입니다. 모터 전격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작으면 관절이 탈조됩니다. 셋째는 전격 토크와 최대 순시 토크의 구분입니다. 전격 토크는 연속 운전에서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값이고, 최대 순시 토크는 짧은 시간 동안만 허용되는 피크 값입니다. 가속 구간에서는 최대 순시 토크까지 사용하고, 정상 운전에서는 전격 토크 이하로 유지합니다. BLDC 모터는 브러시리스 DC 모터의 줄임말로 현재 로봇 관절 구동에 가장 널리 쓰이는 모터 방식입니다. 드론 프로펠러, 협동 로봇 관절, 전동 자전거, 휠 허브 모터까지 정밀한 토크 제어와 높은 효율이 동시에 요구되는 곳에는 거의 예외 없이 BLDC가 들어갑니다. 브러시리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기존 DC 모터는 회전자의 브러시가 물리적으로 접촉해서 전류 방향을 바꿉니다. BLDC는 그 접촉을 없애고 외부 드라이버가 전자적으로 전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일상에서 비유하면 예전 선풍기 모터는 내부에 브러시가 있어 수명이 짧고 소음이 컸습니다. 요즘 공기청정기 팬이나 컴퓨터 냉각팬은 대부분 BLDC이며 같은 소비 전력에서 훨씬 오래 가고 조용합니다. 기계적 마모 지점이 없으니 수명이 길고 발열이 낮으며 고속 영역에서도 안정적입니다. BLDC 모터를 이해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개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홀 센서입니다. BLDC 모터는 회전자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 적절한 코일에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이 위치 정보를 자기장의 극성을 감지하는 홀 효과 센서 3개로 얻습니다. 센서리스 방식은 역기 전력으로 위치를 추정하지만 저속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둘째는 삼상 코일 구조입니다. BLDC 모터의 고정재는 일반적으로 U, V, W 세 상의 코일이 배치됩니다. 이 세 코일에 120도 위상차를 두고 전류를 순서대로 인가하면 회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회전자가 따라 돌게 됩니다. 셋째는 6스텝 정류입니다. 하나의 정기적 회전 주기를 6개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서 2상씩 전류를 흘리는 방식입니다. 시험에서는 홀 센서 출력 패턴과 6스텝 전환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DC 모터, 정확히는 브러시드 DC 모터는 가장 오래된 전동 모터 방식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드라이버 회로가 저렴해서 정밀도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보조축, 그리퍼 개폐 기구, 교육용 로봇 플랫폼에 지금도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인코더와 조합하면 위치 제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형 서버 시스템의 기본 구성으로도 활용됩니다. 비유로는 장난감 자동차 모터가 정확합니다. 건전지를 연결하는 순간 모터가 돌고 연결 방향을 바꾸면 역방향으로 돕니다. 복잡한 드라이버 없이 전압을 바로 인가하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장점이자 한계입니다. 내부의 브러시와 정류자가 물리적으로 맞닿아 회전하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스파크가 발생하며 고속이나 고부하 환경에서 브러시가 마모됩니다. 그래서 수명에 제한이 있고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DC 모터와 BLDC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정류 방식이 핵심입니다. DC 모터는 브러시와 정류자가 기계적으로 전류 방향을 바꿉니다. BLDC는 드라이버가 전자적으로 전환합니다. 그 결과 효율, 수명, 소음, 최고 속도 모두 BLDC가 유리하지만 드라이버 비용이 높습니다. DC 모터에서 중요한 파생 개념은 역기 전력입니다. 모터가 회전하면 코일이 자기장 안에서 움직이고 이때 인가 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역기 전력이며 모터 회전 속도에 비례해 커집니다. 역기 전력이 인가 전압과 같아지는 시점이 모터의 무부하 최고 속도입니다. 부하가 걸리면 역기 전력이 줄고 전류가 늘어 토크가 증가하는 자기조절 특성이 생깁니다. 이 역기 전력 상수는 토크 상수 KT와 수치상 같으며 단위만 볼트퍼, 라디안퍼, 초로 표현됩니다. 기어비는 모터 출력축과 최종 출력축 사이에 삽입된 감속기의 핵심 파라미터입니다. 로봇 관절에서 모터는 2만 RPM 수준의 고속, 저토크로 회전하지만 관절 자체는 분당 수십 회전 이하의 저속, 고토크가 필요합니다. 기어박스가 이 변환을 담당하며 기어비가 그 변환 비율을 나타냅니다. 기어비 1대 100이면 모터가 100바퀴, 돌 때 출력축이 1바퀴 돕니다. 자전거 기어가 정확한 비유입니다. 언덕을 오를 때 작은 기어로 내리면 페달이 많이 돌아도 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힘이 세집니다. 내리막에서 큰 기어로 올리면 페달 한 번에 바퀴가 많이 돌아 빠르지만 힘이 약합니다. 기어비를 높이면 속도는 줄고 토크는 늘어납니다. 이 교환 관계가 로봇 관절 설계에서 기어비를 선정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기어비에서 이어지는 개념을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토크 증폭과 속도 감소의 정확한 관계입니다. 마찰 손실을 무시하면 출력 토크는 입력 토크의 기어비를 곱한 값입니다. 출력 회전 속도는 입력 회전 속도를 기어비로 나눈 값입니다. 이 두 관계는 에너지 보존 원칙에서 나오며 기어비가 클수록 토크 증폭 효과가 크지만 속도는 그만큼 느려집니다. 둘째는 감속비라는 표현입니다. 기어비가 1대 50이면 감속비를 50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문서나 데이터 시트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다르므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유성기어입니다. 협동 로봇 관절에는 단순 스퍼기어 대신 유성기어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태양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세 요소가 동축으로 구성되어 같은 부피에서 더 높은 감속비를 낼 수 있고 효율도 높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도 같은 목적의 고감속비 감속기이며 고정밀 관절에서 유성기어 대신 자주 씁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터 전기, 접점 구성을 해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